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 드리면은 제가 오늘까지는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공개 방송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밤 9시에 회원 방송합니다. 회원 방송. 일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회원들이 좀 이게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이런 같은 불명확하다, 전략이 조금 애매하다, 월요일 그러니까 금토일이 지나면서 월요일 아침에 특히 이제 우리 방송을 못 들으시는 회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조금 길게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제가 장중에 계속 방송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질문할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주말에 이 주말 저녁 방송을 제가 회원 방송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저한테 좀 질문도 좀 할 수 있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한국 경제가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저녁 9시는 앞으로 이제 회원 방송으로 진행하겠다.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회원 방송 1시간 동안에 뭐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 다 질문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할 예정이고, 그 뉴욕 증시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내용들 쭉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지표였어요. 고용지표였는데 실업률이 11.1%에서 10.2%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11.1%에서 10.2%.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뭐 1%도 안 되게끔 0.9% 지난달 대비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은 오늘까지가 공개 방송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회원 방송. 평일날은 이제 9시에 공개 방송 하는데, 일요일만 특히 제가 밤 9시에 회원 방송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밤 9시 회원 방송이 이제 일단 시작을 해서, 이게 좀, 반응이 좋으면, 점점점 공개 방송을 이제 회원 방송으로, 전환하도록 제가 할 예정인데, 회원 방송이 제가 이제 하루에 2번 하는데, 야간까지가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요일 저녁은 꼭 필요할 것 같다. 일요일 저녁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니까, 일요일 저녁 공개 방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일요일 저녁부터 회원 방송을 한번 해보고요. 점진적으로 뭐 일주일에 수요일도 뭐 회원 방송 하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여튼 개선을 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참여율을 봐가면서 제가 점진적으로 야간 방송에서 이제 회원 방송 시간을 좀 늘려볼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달, 그러니까 7월 달에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11.1에서 10.2로 줄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근데 일단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10.2%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 이제 우리 실업률 봤을 때는 미국의 실업률이 대략 4%에서 아주 안 좋을 때가 5% 정도였거든요. 실업률 자체가. 그랬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19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6만 명 증가. 굉장히 고무적이죠. 176만 명이면 많습니다. 평상시의 월간 고용지표 증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고, 예상치가 148만 명인데 요거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왜 보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이제 세계의 표준 아닙니까? 표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져.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미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국의 경제는 우리나라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 미국 증시를 잘 보는 것이고, 특히 미국 증시는 이제 자본주의의 그 중심이에요. 미국의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미국 증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잘 보는 것이고, 또 미국의 종목들의 현황을 잘 보죠. 미국의 종목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괜찮았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중국과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게 이제 15초 동영상인데, 틱톡 보신 분도 있겠지만 15초 동영상인데, 젊은이들 사이에 미국에서 좀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인기가 많죠.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랬고, 위챗도 이제 중국의 원래 그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게 이제 중국의 위챗인데, 요것도 이제 미국에서 조금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위챗과 틱톡을 금지한다. 그래서 그 모회사인 바이트 댄스하고 텐센트하고 거래를 금지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중국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이유는 그거예요. 중국의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너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그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 조금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는데, 사실 그 여러분 아다시피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그 고급 인력들을 빼나가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의 사실 그 이노베이션이 한 6위쯤 되잖아요. 6위. SK 이노베이션은 원래 3위, 2위였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노베이션 LG화학이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2차전지부터 오래전부터 넘어오면은 2차전지 전에 쭉 진행되던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배터리 발전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LG화학이. 그래가지고 중국의 CATL한테도 로열티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열티를 받는 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가치이면서 법규면서 틀이면서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에. 근데 중국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로 카피해가고, 뭐 텐센트 마찬가지입니다. 텐센트가 이제 위챗의 모회사가 텐센트인데, 이런 데가 사실 그 전에 여러 기술적인 것들에 그걸 원래 개발한 것은 이제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미국에다가 로열티를, 개발한 회사에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 이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태클을 거는 거다. 그래서 위챗과 틱톡 요거에 대해서 그 모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거래 금지 이런 이제 행령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 바이오 쪽도 많이 그렇죠. 바이오 쪽도 이제 사실 뭐 바이오도 굉장히 특허로 막혀 있는데, 어찌 보면은 바이오라든가 이제 뭐 그냥 일반 그 제약도 마찬가지죠. 일반 의약품들도 이제 내용을 아니까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인도도 많이 그럽니다만, 인도도 많이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는 500원인데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이다 이런 거 있잖아. 약이 20만 원짜리가 인도에서는 500원이야. 내용을 아니까 미국 거를 그냥 카피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못 하는 거죠. 제재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뭐 인도의 시장이 워낙 크고 하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이런 식이었는데, 인도는 그래도 아직도 저개발 국가니까 미국이 봐줄 수 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꽤 잘 사는 나라니까 G2니까 좀 로열티 내라 이거죠. 로열티 내라. 우리도 옛날에 했잖아. 우리도 옛날에 그 미국에서 책 나온 거를 해적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다 썼어요. 영어로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지적재산을 인정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한데, 좀 자세히 보면은 그것도 아니야. 워낙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 좀 이게
좀 그렇게 하지 말라. 돈 좀 내라 이거죠. 돈 좀 내라. 지적재산권을 좀 인정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에서 지적재산권은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차 합의에서는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의 양재츠 이 양반 그 우리 따지면 이제 외교장관이라 봐야 되나? 이 양반이 또 한번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역합의 1차 무역합의한 거 우리가 또 깨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이 아주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니다 하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서 이번 주말에 주가가 올랐던 종목과 많이 올랐던 종목과 많이 내렸던 종목, 뭐 많이 내린 종목은 없는데 그 종목들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봐야 될 것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게 테슬라, 이제 기술주죠 테슬라. 그런데 테슬라가 못 올랐어요. 최근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못 오르고 있는데 참 특이한 게 여기 이제 그래요. 저는 테슬라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비싸요.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가 뭐 200달러다 얘기하면 200달러. 이게 이제 200달러가 적정 가격이다 그래요. 어느 이제 모 증권사에서. 근데 주가는 이제 1,400달러인데 시장이 1,400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200달러라는 거가 이게 맞는 얘기냐? 맞는 얘기냐?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200달러? 지금 1,400달러야. 근데 어떻게 200달러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내려가라는 얘기인데 안 내려가잖아.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뭐 1,800달러 근처까지 갔다 1,400달러에 있는데 정말 많이 올랐죠. 문제는 시장에서 1,400달러에서 내려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된 것은 뭐 어찌 보면 이제 버블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가보면은 꼭 이렇게 주가 급등한 회사들은 상태 자체도 나중에 이제 기업 자체도 많이 좋아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롭게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빠르게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테슬라가 쥐어가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양이 되게 많이 진행됐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라는 것이 잘 알더라는 거죠. 잘 알더라. 이미 사람들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주도할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1등주가 테슬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테슬라. 그 전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죠. 아마존도 뭐 처음에는 주가가 뭐 그랬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1위가 됐잖아요. 근데 아마존도 실제로는 주가가 좀 빨리 올라왔죠. 빨리. 그래서 뭐 2013년도 14년도 이때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뭐 10달러 이때도 물론 있었지만 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15년대만 하더라도 주가가 요게 얼마입니까 이게 300달러였는데 지금은 3000달러 10배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불과 14년도 15년도 초 딱 5년 만에 10배 올라간 것이다. 네, 10배가. 근데 실제 기업 내용들도 그렇게 빠르게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거의 뭐 글로벌 유통 글로벌 뭐 이 그 온라인 시장이나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거의 막 장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빨리 그 기업의 변화 과정을 빨리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볼 때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모양을 보게 되면은 애플 좀 내렸죠. 애플 조금 내렸고, 애플 보시면은요 조금 내렸는데 별로 안 내렸죠. 애플도 이번에 실적 좋고 뭐 액분하면서 지금 주가 급등을 했는데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 그렇고 아까 아마존닷컴 보여드렸고 AM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AMD도 지금 AMD 주가가 올라오는 대신에 그동안 이제 그 확고한 그 주도 IT 반도체 주도는 인텔이었는데 인텔의 주가는 내려가서 좀처럼 못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AMD 주가는 뭐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텔의 주가는 내려가서 못 올라오고 있다. 원래 인텔이 시장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제 AMD가 인텔을 갖다가 거꾸로 AMD에서 올라가잖아요. AMD 한번 올라가서 안 내려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를 갖다가 점치고 있다. 우리가 항상 미래를 점치는, 그러니까 미래의 점쟁이가 사실 주식시장이거든요. 미래의 점쟁이.
그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주가 형성되는 거야. 그런 개념에서 볼 때에 AMD의 상승과 인텔의 하락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런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에서 이제 좀 이렇게 고평가를 하는 기업들은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성장주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내려왔던, 예를 들어서 알코닉 같은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 회사예요. 알코아랑 비슷하죠. 알코아랑 비슷한데, 이 알루미늄 회사가 주가가 지금 한 뭐 거의 한 달 정도 올라가고 있죠. 5월 그래서 지금 이건 언제 거야? 예, 8월 6일 거네요. 쭉 하여튼 어떤 급등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급등을 했는데, 6월 6일까지가 이거는 6월이냐 8월이 아니라, 이 알코닉이라든가 뭐 알코아라든가 또 우리 프리푸트 맥모란 이런 회사 있죠. 프리푸트 맥모란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쭉 올라왔죠. 쭉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왜 올라오냐 하는 것은 광산회사가 왜 올라오느냐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금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죠.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하고 페덱스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워렌 버핏 얘기가 어쨌든 간에 그 경기가 좋아질 때는 운송주가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운송주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운송주였던 항공주를 샀다가 또 팔았다 막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는 조금 다르죠. 운송주인데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수혜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운송주 아닙니까? 뭐 항공주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 UPS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하늘 높은 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운송 전문 기업은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죠. 근데 이제 그 비슷하게 UPS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쌍벽을 이루는 페덱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그렇죠?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페덱스하고 UPS 같은 데가 수혜를 많이 입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미도 되고, 또 금융주들도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지난 주말에 그래도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이제 금융주, 운송주도 올랐지만 이제 금융주 JP 모건도 좀 올랐고, JP 모건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아직도 바닥에 깔려 있는데, 어쨌든 JP 모건도 올랐고, 그 다음에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가 제일 낮고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장기 라인 위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그 전통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민감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쭉 올라왔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 시티그룹도 좀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나 아마존닷컴은 좀 내렸는데, 시티그룹이라든가 이런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또 뭐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긴 하지만, 바닥에서 있긴 한데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UPS하고 페덱스 같은 회사들이 좀 올랐다. 그 다음에 뭐 MGM이나 이런 회사들도 좀 올라 그래요. MGM 한번 볼까요? MGM이 올라왔나? 좀 올라오죠. 이틀 동안 이렇게 좀 올라오죠. MGM은 잘 아시는 이제 카지노 회사, 카지노 기업인데, 주가가 정말 바닥에서 박박기였죠. 박박기다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지라인 만든 이후에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제 좀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다. MGM 세계적인 카지노 회사죠. 이런 이제 모습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슬슬 전통 경기주들이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리 홀딩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르사체라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명품 기업이죠. 패션 기업. 근데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갖고 박스권에서 조금씩 밴드가 올라오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좀 돌파를 시도하는 카프리 홀딩스, 베르사체의 모기업인데, 그 다음에 뭐 L브랜드라고 있습니다. L브랜드도 이제 속옷 기업이죠. 속옷 기업인데, 이런 회사들도 어디 갔지? 이거는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런 모습 보인다. L브랜드 여기 있네. 이것도 L브랜드도 참 고점에서 있어요. L브랜드. 원래는 이제 빅토리아 뭐 이런 뭐 그런 쪽 속옷 그 모기업인데,
그리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통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세, 또 하나는 전통주들의 반등세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주말에 보면은 이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이번에 카카오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대신에 이제 카페24하고 코리아센터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쇼피파이하고 비슷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1등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쇼피파이가 아마존의 대항마로 지금 크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카페24 코리아센터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기업 구조를 가진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조금 이제 조정받았다는 거고. 근데 또 이제 기술주의 가장 강력한 한 분야가 이제 2차전지인데, 2차전지는 그야말로 급등을 했죠.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지수는 뭐 9포인트 올랐는데, 에코프로, VM, 포스코케미카, LNF,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솔브레인. 또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25% 올라가고, 이쪽이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SKC, 일진머티리얼즈 뜨거워지고 있죠. 뭐 MK전자라든가 아모그린텍, 대보마그네틱,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 쭉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그 모습, 2차전지가 급등하는 모습 이런 걸 보니까 우리 플랫폼이 조금 약화되면서 반대로 2차전지 쪽으로 좀 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 민감주들도 꾸준해요. 그동안 제가 쭉 강조를 드렸던 현대차도 지금 이제 14만 7천원까지 바닥에서 벌써 2배 반 정도 올랐어요. 2배 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차가 고점을 막 돌파하고 있어요. 이제 직전 고점 다 돌파해 가지고 수소 전기차에서의 어떤 기대감, 아니면 전기차에서의 기대감,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뭐 가장 선방했다 그래요. 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방했다. 도요타보다도 시가총액은 훨씬 작은데 이제 현대차가, 근데 뭐 도요타보다도 실적은 좋게 나왔다 이런 거고, 어쨌든 뭐 선방하고 있다 현대차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기술주들, 시대를 이끌고 가는 언택트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 있던 이런 이제 전통주, 자동차라든가 화학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뭐 효성이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도 올라오죠. 하나솔루션 그런 것도 좀 올라오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물론 하나솔루션이 어찌 보면은 태양광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어쨌든 장기 라인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쭉 지금 올라가는 모습. 3만원까지 올라왔어요. 바닥이 9,370원인데 3배가 올라온 거죠. 하나솔루션도 3배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참 잘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 상승하는 종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어떤 때는 뭐 단기 매매가 좋을 때가 있어요. 단기 매매가. 어떤 때가 단기 매매가 좋으냐면,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 단기 매매가 가장 좋은 시점은 시장이 하락할 때예요. 지수가 하락할 때, 뭐 장 자체가 죽어갈 때, 이럴 때는 단기 매매가 가장 효과적.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가 효과적이죠. 근데 시장이 지속 상승할 때는 단기 매매도 물론 수익을 내지만, 오히려 이때는 장기 매매가 아주 수익 극대화에 아주 결정적이야. 장기 매매가. 그러니까 단기 매매나 장기 매매나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내려갈 때는 장기 매매하면 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장기로 매매하면 망해.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장기로 매매하면 크게 수익이 나. 시장이 내려갈 때는 단기 매매가 오히려 편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좀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장기로 하락 국면이니까 아니면 빨리 팔고, 이게 좀 유효해. 단기 매매가 유효해. 그죠? 장이 하락할 때는 단기 매매가 좋아. 근데 장이 상승할 때는 장기 매매가 아주 효과가 아주 극대화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단기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뭐 LG화학 주가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데 이거 수익 났겠냐 이거죠. 단기 매매로 이렇게 수익 많이 낼 수 있겠냐. 23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70만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70만원까지. 음. 네. 그래서 LG화학이 74만원인데 지금 23만원. 그러면 3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3배가 저점 대비해서. LG화학이 3배가 올랐는데 3배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짧은 기간에 3월달부터 지금 8월달 4, 5, 6, 7, 8 5개월 만에 5배가 올랐다. 5개월 만에 5배. 이게 단타 매매에서 가능하겠어요? 5개월에 5배? 단타 매매에서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지 않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2차전지나 플랫폼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그냥 자손에게 물려줘라. 왜 자손한테 물려줘라 그랬냐면은, 이 정도로 제가 뭐 시대의 영웅주다, 파괴적 혁신, 소위 혁명을 하는, 그러니까 경제나 산업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주다, 혁명주. 파괴적 혁신주. 파괴적 혁신이라는 얘기는 이제 기존의 질서를 없애고, 그 나폴레옹의 그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봉건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민주 체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폴레옹의 혁명이죠. 민주사회를 건설한 거. 나폴레옹이 인류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뭐냐 하는 건데, 그것은 민주주의를 만든 거죠. 민주주의. 나폴레옹. 그렇죠. 그 전에 봉건 체제를 갖다 붕괴시키고, 물론 이제 나폴레옹 나중에 황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나폴레옹이 유럽을 갖다 쫙 휩쓸면서 유럽을 갖다가 이제 소위 근대화 시킨 거죠. 근대화. 그게 그래서 이제 혁명이고 영웅이고 뭐 그렇잖아요. 혁명가라 그러잖아요. 나폴레옹은.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질서를 갖다 파괴하고, 기존의 왕권주의, 또 뭐 귀족주의 이런 걸 갖다가 파괴시키고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민주주의를 연구란 말이죠. 그게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 질서를 파괴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에서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야. 이런 기업들은 되게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올라간단 말이죠.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올라가는. 그것이 지금 2020년대에 두 가지의 조류가 있다. 하나는 2차전지의 조류고, 하나는 플랫폼의 조류다. 2차전지와 플랫폼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서 그동안에 어떤 미개척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불치병인데 새로운 바이오 기술로 완치하는 물질을 개발했다. 완치약물 개발했다. 이건 하나의 혁신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문둥병 이런 것들, 또 불치병이 암, 또 뭐 치매 이런 게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완치가 되는 이제 물질을 개발했다. 이게 혁명이죠, 혁명이잖아요, 혁명. 그런 걸 우리가 혁명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곳에 성공한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만큼 많은 자본주의니까 물질적 보상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 보상.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해야겠다. 특히 이제 독점적 영역을 잇는 독점적 영역이나 파괴적 혁신, 이런 하는 기업들한테는 10배가 아니라 100배로도 주겠다. 10배가 아니라 100배로도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 주가로 보상을 하겠다. 10배가 아니라 100배라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플랫폼과 2차전지라는 거죠. 물론 지금 플랫폼과 2차전지가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거라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플랫폼 기업 중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어.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나중에 뭐 구글이라든가 중국의 위챗이라든가 이런 데 다 먹혀가지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일본의 야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은 구글과 지금 일본 구글과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대요. 구글과 야후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후 원래 우리 글로벌 포털의 창시자는 야후였죠. 야후. 그래서 미국도 야후가 다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미국도 야후가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생기업 구글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광고가 없었죠. 광고가 메인 화면에 광고가 없어. 야후랑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검색을 하면 광고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이제 물론 유럽에서도 많은 이제 포털이 있습니다만은 게다가 이제 거기에서도 나아가서 혁신을 이루면서 잘 아시는 유튜브를 인수하고 뭐 별의별 기업들 다 인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말 거대한 온라인 기업 우리 모바일 기업으로 변신시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글을 갖다 높게 평가하는 거다.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맞아. 가는 길이 맞아요. 전기차가 맞는데 과연 세월이 지나서도 LG화학이 전 세계에서 주력 기업으로 남아있을지는 가봐야겠죠. 그건 알 수 없어. 가봐야겠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세계의 10대 메이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6대 메이커인가요? 그러니까 LG화학을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줘야 되고 또 카카오나 카카오가 어쨌든 간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뭐 100% 99%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포털에서는 뭐 거의 100%, 99%는 아니라 90% 좀 장악하고 있죠. 90%를 장악하고 있고, 또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커가는 라인이나 이런 걸로, 또 카카오도 이제 일본에서 피코마로 지금 빠르게 크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NS 포털 이런 쪽에서, 요런 기업들이 앞으로, 플랫폼 기업으로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 아니냐. 이제 그런 개념이죠. 미래는 잘 몰라. 근데 미래에 이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도 플랫폼과 2차전지는 대단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 테슬라에 하고 있죠. 테슬라가 2차전지를 만들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세계 최대로 만든다 하더라도 워낙 이 전기차 시장이 좀 크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또 그 기술 자체가 그 정도의 기술을 갖다가 해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CATL하고 그죠? CATL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LG화학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협력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네도 직접 인하우스로 해요. 직접 만들고 싶겠죠. 직접 만들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투자가 또 엄청 들어가는 회사 쪽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또 그 기술력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결국 선발 기업인 LG화학이 가장 그 양질의 배터리를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사실 그 전기차에서는 1등이지만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정말 아직은 미미한 존재예요. 아직까지는 미미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집중 가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GM이라든가 GM 볼트 아시죠? GM 볼트. GM 볼트 꽤 잘 나가는 편입니다.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미국에, 그리고 유럽의 벤츠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 프랑스의 르노라든가 이런 이제 글로벌 그 기업들이 다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테슬라 하나만 뭐 테슬라가 뭐 만들어서 성공했어. 그래서 자기네 자동차는 다 자기네에서 만든 그 배터리를 써.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테슬라가 뭐 자기네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LG화학이라든가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의 위상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지금 인텔이라는 반도체가 있고 AMD라는 반도체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반도체 그 핵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고, 근데 다 영역이 다르죠. 메모리, 비메모리 뭐 다르고 하여튼 그러는데, 어찌 보면 나중에는 말이죠. 나중에는 이 2차전지도 형태가 다를 수가 있어. 형태가. 그래서 지금 형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망강, 코발트, 뭐 알루미늄도 있고요. 망강, 코발트, 알루미늄도 MCA도 있고, MCN이 망강, 코발트, N이 MCN이 좀 일반적이죠. 니켈, 망강, 코발트, 니켈. MCNA도 있고요. MCNA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여기다가 또 이제 뭐 또 뭐 황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뭐 LG화학은 뭘 또 하고 있고, SDI는 또 뭐로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형태가 많은데, 그런 형태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그 종류가 있듯이 뭐 이것도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도 딱 하나의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렇다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우리가 이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는 정말 정확하게 몰라. 그게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운이라는 것이 미래에 꼭 기술이 좋다고 해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세계 표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스탠다드. 그런 게 중요한데, 뭐 그렇다. 미래가 꼭 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뭐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죠.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이 미래도 잘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우리 넷마블도 지분이 많이 있죠. 빅히트에 있고 많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고, 현재 마켓시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명인들이 얘기하기를, 물론 이제 미래는 잘 몰라. 근데 미래를 우리가 잘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지? 현재로 판단하는 거죠. 현재로 미래를 판단한다. 현재로 미래를 판단하는 거죠.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주식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히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 발을 디디려는 젊은이에게, 청년들에게 미래의 10배 정도의 이익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 월급 잘 주는, 월급이 잘 나가는 그런 기업에 주식해라. 왜냐하면은 다 같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현재 1등이 미래에도 1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확률적으로. 그거예요. 미래에 뭐 다른 기업이 1등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이제 옛날에 모르는 거고, 현재 1등 하는 그 기업이 앞으로도 가장 1등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그렇게 증시가 흘러가니까, 증시는 뭐 미래에 대한 확률이 현재 확률로 보는 거예요. 현재 확률로.
그렇게 일단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래에 뭐 테슬라가 뭘 하고 뭐 누가 뭐 하고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LG화학이 1등이고 삼성 SDI가 뭐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한 6등, 7등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기업들이 미래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나중에는 뭐 SK이노베이션에도 잘 될 수 있겠죠. 아까 어떤 분 질문하셨지만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후라는 회사가 야후가 손정의 야후죠. 손정의 야후가 이게 이제 글로벌 포털 1위였어요. 포털 1위. 미국에서 1등이에요. 미국에서 포털, 미국의 야후가 미국도 잡고 있었죠. 포털.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시간에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지금은 구글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일본도 지금 야후하고 일본도 야후와 구글이 지금 각축을 부리고 있어. 각축.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바뀌어 나가는데 그거야 이제 나중에 일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LG화학을 지금 샀는데 이거 100년을 보고 샀어. 주식이라는 것은 유기물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LG화학 하고 있던 게 별로야. 알고 보니까 LG화학이 아니라 다른 어느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그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표준이 돼가고 있어. 그러면 LG화학을 팔아야지 뭐. 근데 오히려 LG화학이 점점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표준이 돼가지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70%를 장악했어. 그러면 LG화학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겠죠. 지금 뭐 20한 4%쯤 되는데 LG화학이 한 50% 장악했어. 배터리 시장에. 그럼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잘 모른다. 예.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당장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신루타 종목의 비밀 해가지고, 자, 신루타에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신루타가 될 수 있는 쪽이 플랫폼 첫 번째, 두 번째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세 번째가 반도쯤 된다. 반도체쯤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단 그 플랫폼과 2차전지는 확실하고, 세 번째로 이제 반도체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이제 그 삼성전자가 1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것들, 또 우리 그 소부장에서 소재 관련된 종목들, 동기세미캠이라든가 뭐 ENF 테크놀로지, 요즘은 또 뭐 우리 그 솔브레인도 뭐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아니라 3조 가까이 지금 갈라 그래요. 솔브레인이 시가총액이 지금 2조 1000억이고 2조 한 2천억 되네요. 2조 2천억이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7천억이니까 합해서 3조 가까이 되죠. 3조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하면은, 과거에 동진세미캠 하면은 그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신발 밑창 발포제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동진세미캠이. 그 뭐 신발 옛날에 잘 나갔죠. 신발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발포제 만드는 게 뭐 신발 밑창 만드는 거, 그 원료지, 신발 밑창에 원료 만드는 게 뭐 얼마나 돈이 뒷겠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은 좋았는데,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이제 반도체의 소재를 만드는 재료 기업으로 이제 커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미래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현재 기준으로 보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네. 그리고 뭐 LG전자도 아까 나왔으니까 LG전자도 지금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애널들은 앞으로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미래는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어떤 아주 급성장 기업에서는 그걸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2차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주가 많이 올라왔죠. LG화학도, 아니 LG화학이 지금 거의 뭐 3월 저쯤부터 시작해서 23만원에서 74만원까지니까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3배 정도 확 올라오는 기업들이 없잖아요. 짧은 기간에.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배도 올라왔지만, 10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테슬라가 10배 올라온 것을 우리가 봤지 않냐, 테슬라가 10배 올라왔어. 그러니까 LG화학 보고 저렇게 주가 올라갔다고 버버이라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예? 버버이라 그러지 말아라. 테슬라가 200달러에서 지금 뭐 2000달러 가까이 10배, 이 큰 기업도 몇 달 안에 10배가 올라가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우리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도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업들의 급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거 버버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거야. 아니 10배도 올라가는데 뭐 3배 올라갔다고 무슨 버버리야.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뭐 이익 많이 냅니까? 아니잖아. 테슬라가 뭔 이익을 많이 내. 겨우 이익 내는 거지, 겨우. 4분기 연속 흑자. 이걸로 지금 올라간 거 아니야. 4분기 연속 흑자. 그렇잖아요. 그걸로 이제 올라오는데 LG화학은 이익 많이 내잖아. 물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이익을 처음 내기 시작했죠. 작년에 한번 내고, 작년에는 이제 실제적인 뭐 확고한 이 흑자 전환 체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LG화학의 배터리가 확고하게 이제 흑자 전환이다 이거죠. 그 재료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게 LG화학의 배터리 분야, 뭐 케미칼 떼고 배터리만 해서 10배 못 올라가는 법이 있느냐, 그지? 테슬라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23만원부터 74만원까지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겁내지 말아라. 고평가라 얘기하지 말아라.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저희 그 공방에 들어오시는 분이나 또 우리 그 회원분들이나 제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제 얘기를 듣고, 사실 이노베이션 주가 참 안 올랐죠. 안 올랐습니다. 진짜 이 장기 라인에서, 요 13만원 라인에서 한 달 가까이 속을 새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올라간다. 유가도 올라가고 배터리도 이게 말이 안 되게 싸다. 시가총액 11조라 그랬죠. 11조. 제가 그때 시가총액이 11조가 뭐냐 이게. 예? 정유만 하더라도 옛날에 꽤 괜찮았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고, 시가총액이 11조에 11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 13만원부터 지금 뭐 장중에 19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출발이라 봅니다. 저는 출발이다. 13만원부터 19만원까지 갔지만 출발이다. 뭐 기술적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뭐 이게 이제 상승삼각형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모습이다. 반드시 뚫고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 반드시 뚫고 올라가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이건 출발입니다. 그래서 모증권사에서 목표가 21만원까지 올렸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또 한 가지는 너무 싸다라는 거죠. 너무 싸다. SK이노베이션도 너무 싸다.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이제 17조네. 너무 싸다는 거죠. 너무 싸다. 이게 케미칼 부분도 있고 정유 부분도 있고 배터리 부분도 있는데, 배터리를 도대체 얼마나 평가했길래 17조나 얘기죠. 너무 싸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배터리 3대 메이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냥 장기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다. 장기 투자해야 될 부분이다. 테슬라가 말이야 몇 개월 만에 10배가 올라가는데,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의 시대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정보가 좀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 정보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했던 이제 몇몇 고급 애널리스트, 그런 정보를 갖다가 몇몇 사람들만 소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왜냐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펀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였죠. 옛날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대중 참여 자본주의야. 대중이 참여하는 증시야.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 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미국의 뭐 테슬라도 거래할 수 있고, 중국의 무슨 마오타이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유럽이나 일본 기업도 다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도 거래할 수 있어요. 이 이제 대중 참여의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들한테 집중적인 투자가 되고 세계적인 자금이 그 기업으로 몰리는 거야. 다른 건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 이노베이션이 지금은 저렇지만 나중에는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어요.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기업, 배터리 기업을 사자. 이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은 옛날에는 엘리트 시대, 엘리트주의였죠. 엘리트주의. 엘리트 몇 명이 뭐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그 시대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관찰자의 시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 그게 이제 조지 소로스의 이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때로는 주가가 시장 관찰자의 시각,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 의견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그 영향이 좀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걸 무시한 대중 참여, 대중의 가치 판단, 대중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어느 증권사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 지금 35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주가가 어찌 보면 많이 올랐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35만원의 주가를 만든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몇몇 애널리스트가 펄을 보니까 100배고 50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것은 퍼가 겨우 이제 이익 냈잖아. 테슬라는 이번에 4개 분기 연속 이익을 겨우 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년 처음으로 1년 이익 난 거야. 테슬라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2000년에 만들었나? 언제 만들었어?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한 거야. 4개월 연속이니까 4분기 연속 이익이 난 거야. 그게 테슬라예요. 근데 주가는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테슬라는 적정 주가 200달러다.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지. 지금 2000달러 근처에 있는데 200달러 이게 맞는 얘기냐? 200달러가 맞는 얘기냐? 2000달러 맞는 얘기냐? 옛날의 시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의 말이 맞았지 몰라. 근데 지금은 애널리스트보다 더 똑똑한 개인 투자가들, 시장이 더 똑똑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볼 때에 카카오의 성장성 같은 게 보이잖아요. 아마존이 겨우 이익을 내면서, 지금도 아마존 분기 영업이익 5조야, 5조. 시가총액은 지금 3천조 되죠, 3천조. 네, 3천조.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장 자체를 인정하자라는 거죠, 시장 자체를 인정하고, 그 성장성 인정하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어쨌든, 장기 성장주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주, 요거는 이제, 조정시 매수하자. 상승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시 매수하자. 그냥 좀 빠지면 여유를 가지고 저쯤에서 모아가자. 그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하락하면, 지금 LG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짝 올랐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좀 빠지지 않겠어요? LG화학도 바짝 올랐네. 이거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좀 빠져야 돼. 지난번에 얼마큼 올라왔나? 지난번에가, 요게 이제 34만원에서, 거의 한 50%, 한 60%, 70% 정도 올라온 다음에 조정받았죠? 그죠? 이게 34만원에서 몇 프로쯤 되나, 이게? 51만원이고, 51만원, 34만원. 50% 올랐구나, 50% 올라가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50만원에서 70만원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한 50% 올라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받을 수 있어요, 지금. 조정이 들어가지만, 조정이 제가 볼 때 요런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들어가면 요런 조정. 똑같을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조정받고 나면 또 100만원이냐. LG화. 저렇게 조정받고 나면 또 100만원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조정 기간에 사야 돼, 주식을. 사야 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주가가 좀처럼 특별한 일 아니면 안 내려가더라. 그래서 조정 잘 받을 때 꾸준하게 저쯤에서 분할 매수하자. 아까 카카오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나 네이버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이번에는 이제 9월달 다가오니까 네이버가 또 유리할 수 있는, 네이버도 참 많이 올랐죠, 사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식으로 좀 조정받을 때 사놓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쨌든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온다. 제가 여러분한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현대차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65,000주에서 65,000원에서 14만원 된 거 아닙니까? 14만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모비스 좀 올라와요. 만도도 요즘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옵니다. 만도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만도도 이제 여러 그 이제 부품 쪽에서 그러니까 자동화 부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인공지능 부품에서 굉장히 또 영향이 좀 있어요. 만도 그렇고 또 우리 한원 시스템 같은 전기차 부품에서 또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죠. 이런 것들 다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결국에는 시장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죠? 자율주행 전기차, 그다음에 플랫폼 그런 쪽이 성장의 주축이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런 게 주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주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속한 업황 자체가 좋아지니까 그쪽에 있는 핵심 기업들은 무조건 사야 돼. 사가지고 오래 가져가야 돼. 그걸 다 강조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닥에 있다 올라올 종목들 뭐 다 올라올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오고 두산중공업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요즘은 요것도 이제 올라올 거고 두산중공업도 이제는 이제 풍력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급등이 나오죠.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인프라코어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아시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내렸으니까 올라올 거고 증권주 요즘 좋잖아요. 증권주 좋은데 주가 별로 안 올랐죠. 미래에셋되면 올라가. 미래에셋되면 3,500원 하다가 벌써 8,800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확실한 것이 1등주들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1등주 중심으로. 오히려 미래에셋하고 키움만 올라가는 거죠. 다른 중간에 있는 어중간 회사들은 안 올라가. 3,500원에서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더블 100% 이상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들 뭐 똑똑한 친구들이 분석한 그런 종목들에 그 사람들의 입김에서 올라갔지만 지금 그게 아니야. 대중들의 그 의견이 모이는 대중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주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치고 가는 종목들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매수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이 지금 그래요. 우리 방은 그 악착같이 들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예, 한국조선해양하고 신한지주, 태광 같은 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제 바닥에 있던 경기민감주들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텐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현대차나 이런 것처럼 그런 종목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방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악착같이 어떤 이제 방제목이 그렇잖아요. 방제목이 신루타잖아요. 신루타 종목의 비밀. 신루타 스마트 방송이잖아요. 신루타 스마트 방송. 신루타 스마트 방송이에요. 그래서 석 달에 99고 한 달에 33. 그런데 신루타 방송치고는 좀 싸죠. 쌉니다.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주가가 그 상품 가격도 싸단 말이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싸면은 장기로 여우랑 같이 갈 수 있다. 싸니까 그렇잖아요. 싸니까 저랑 같이 장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쭉 나왔던 얘기가 뭐 그런 얘기죠. 대북주는 지금 이제 물물 교환 쪽으로 한번 해보자. 물물 교환. 자, 대북주. 여러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물물 교환을 해보자. 여러 이제 그 방안 중에서 통일부 장관이 이제 물물 교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리고 아니죠. 방송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뭐 농업 지원 같은 거, 농업 지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뭐 이제 대표부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박지원 옛날로 따지면 이제 중앙정부 부장이고 지금은 이제 정통부 장이구나. 이제 이름이 뭐로 바뀌더라. 뭐 안전부 대외안전부인가 대외안전부 하여튼 뭐 이름 바뀌는데 모르겠습니다. 뭔지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또 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있는데 이 양반들이 좀 파워가 있죠. 파워풀합니다. 추진력도 있고 정치권 내에서 입지도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소신껏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 무엇인가 할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재료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재선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북한 문제, 이란 문제를 해결하겠다. 재선에 성공하면. 재선에 성공하면. 이 얘기도 참 의미가 있어요. 재선에 성공하면, 요 얘기라는 얘기는 10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없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나 이란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꼭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유연한 어떤 정책을 좀 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북주도 하여튼 길게 봤을 때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꿋꿋하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요. SK이노베이션에 뭐 뉴스가 또 나왔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 지금처럼 시장이 좀 좋잖아요. 좋은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 가지고 좀 길게 가자는 게 중요해요. 2배, 3배 정도 나거든요, 지금. 2배, 3배 납니다. 그죠? 2배, 3배 나요. 어떤 좋은 종목 딱 들고 꿋꿋하게 있으면 몇 달만 해도 2배, 3배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타 치려고 하루 종일 막 가가지고 불안불안 초조해 가면서 단타 해가지고 그게 나냐고, 수익 그렇게 나냐고.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신루타 종목의 비밀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종목을 잘 골라라. 종목 잘 고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10배가 날 정도의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 기업이. 우리는 주가, 주식을 볼 때 기업을 봐야 됩니다, 기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차트부터 먼저 보시는 분이 많아요, 차트부터. 차트를 보지 말고, 기업의 구조를 보세요, 구조. 기업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그 기업이 진짜로, 도약하는 기업, 정말 시대의 영웅주, 세상을 바꿀 기업, 세상을 바꾼다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파괴적 혁신, 세상을 바꿀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바꿀 기업. 메시아란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다. 기업에서도 메시아란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바꿀 기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을 그런 기업을 선택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에 바꿀 기업들이 세상을 바꿀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한 5개 기업은 항상 세상을 바꿔요. 5개 기업은 세상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실 때에 어떤 종목을 고를 때에 한 5개 정도 종목, 많게는 한 10개 종목 정도는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그런 종목을 갖다가 골라서 그런 종목을 발굴해 가지고 단기든 장기든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니면서 뭐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 매매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하시는 분 뭐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큰 변화의 선두에 있는 그런 기업들, 파괴적 혁신 잘 기억을 하세요. 신루타 종목, 제가 신루타 이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 증시가 뭐 가열됐다는 거 아직 가열 안 됐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가열됐지 않았다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고객 예탁금이 25조에서 지금 50조가 됐대요. 50조 됐는데 이게 100조쯤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적어도 과열이라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좀 부동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내놓잖아요. 부동산 대책. 이런 식으로, 주식 대책이 나와야 돼. 과열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5,000포인트 가면은 그 과열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5,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면은 정부에서, 야, 이건 너무 과열됐다. 좀 주식시장을 좀 시켜야 되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이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억제하면서 부동산 억제의 방법이 뭐냐? 주식을 활성화시키면 되겠다. 주식 활성화. 지금은 아직도 주식 활성화예요. 주식 활성화. 우리는 말입니다. 정치에서 뭘 봐야 되냐면, 정치에서 여러분들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정치에서 우리는 정책을 잘 봐야 되는, 정책을. 정치를 볼 때에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정책을 잘 봐야 돼. 우리 정치를 볼 때에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정책이. 그걸 봐야 되죠. 정책이 뭡니까? 지금은 부동산 억제, 주식 부양 이거 아닙니까? 남북 활성화 이런 거잖아요. 정책이. 그럼 그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첨단 산업 중에 2차 산업 뭐 그린 뉴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린 뉴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런 걸 봐야 되지. 괜히 쓸데없이 정치 뭐 바람에서 뭐 누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정책을 잘 봐야 돼요. 정책을 잘 보고 지금 어떻게 정책으로 가고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이 뭐냐면 부동산을 억제하고 주식을 활성화시키기 이게 정책이니까 이거 금방 안 바뀝니다. 그리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랑 같이 하는 일요일 밤 다음 주 일요일 저녁부터는 제가 여러분한테 회원 방송으로 가겠다. 회원 방송.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일요일 밤은 이제 일요일 밤은 회원 방송. 회원 방송 하겠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전히 밤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합니다. 요것도 이제 봐서 일요일 밤에 회원 방송의 효과가 괜찮으면 참여가 많으면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뭐 하루 정도 그렇게 다시 이제 회원 방송으로 좀 전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녹화를 했고요. 자, 오늘 저녁 여러분들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참 날씨가 어찌 보면 시원한데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조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빨리 복구하시기 바라겠고 좋은 밤 보내시고 멋진 또 월요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회원분들 우리 회원 방송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8시 20분에 네, 8시 20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